안녕하세요. 연인테리어 디자인 대표 임지환입니다. 저희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현장 미팅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팅 날짜를 잡기 전에 집기 리스트가 준비되었는지 꼭 먼저 여쭤봅니다. 집기 리스트란 각 업종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집기들 중에 주방 공간을 잡는 데 필요한 집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페는 바에 들어가는 집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집기 리스트 보내주실 때 숟가락, 젓가락, 접시들 이런 것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렇듯 카페를 오픈하고자 한다면 커피 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디스펜서 그런 것들 사이즈, 그리고 식당을 오픈한다고 한다면 간택기 사이즈, 식기세척기가 있는지 없는지, 냉장, 냉동고 사이즈, 싱크대 사이즈 등등등 이런 것들 주방에 들어가야 되는 집기 리스트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싱크대 600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배치하다 보면 900이 될 수도 있고 900짜리 생각하다가 600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집기 리스트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방 공간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를 2대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넛박스나 피처린서 같은 걸 매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바 면적을, 바 길이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집기 리스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집기 리스트가 꼭 나와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집기 리스트가 없다는 거는 주방 면적을 산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방 면적을 산출할 수가 없다는 건 그냥 임의적으로 주방하고 홀 공간을 나눠 놓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집기 배치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번 해봤는데 항상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이전에 잡아놓은 디자인은 다시 잡아야 돼요. 인테리어는 하나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합니다. 물론 집기 리스트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주방 사이즈를 정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집기 리스트가 없이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임의로 잡아들인 주방 공간이 너무 클 경우에는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홀 공간이 작아져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2번째, 임의로 잡아들인 주방 공간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필요한 집기를 다 넣지 못하게 됩니다. 주방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큰 틀을 변경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기 리스트를 토대로 집기가 들어갈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기 배치 후에 남은 공간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야 제대로 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과정도 없이 몇 평인데 대략 견적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기 전 가게의 공간은 백지와도 같습니다. 그 공간에서 직접 일할 사람은 사장님 본인이세요. 물론 구내식당이나 정말 큰 평수의 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 집기 설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들이 해주시는 게 맞아요. 오너 셰프가 그런 걸 다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요런 데를 제외하고 주방에 이제 한두 분 계시는 그런 작은 식당은 본인이 편안한 동선에 맞춰서 집기를 어느 정도 배치를 해 주셔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방 동선을 잘못 짜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일하는 내내 힘들고 장사하는 내내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현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후부터 공사에 들어갈 식당인데요. 집기 리스트가 준비가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먼저 가서 매장을 실측하고 평면도를 요 사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대략적인 집기 배치를 요 도면에다가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써서 보내주시면 도면상에서 집기 배치를 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처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하수가 2군데인데 첫 번째 보내드린 도면에서는
하수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수가 주방에 포함될 수 있게 해서 다시 한 장 보내드렸어요. 이 두 도면의 차이는 뭐냐면 주방 공간이 더 넓어진 거예요. 하수를 주방 안으로 넣기 위해서. 그러면은 주방 공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방수할 때, 주방 단 높일 때 몰탈이라든지 방수액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주방이 좁아지면 하수를 따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주방을 넓히지 말고 주방은 본래 사이즈대로 하고 하수 자리에 DP장 같은 걸 설치해서 밑에 노출이 안 되게 하수를 뽑아서 주방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나온 최종 도면이 요겁니다. 주방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홀 디자인과 홀에 들어갈 테이블 의자의 개수를 배치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방 공간 분리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공간을 분리해 놓고 도면을 그렸다. 그런데 나중에 주방 집기를 늘려고 보니까 주방이 더 커지거나 줄어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기 리스트가 준비되었을 경우 다양한 집기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의 경우 주방 공간을 더 넓게 쓰는 것에 포인트를 뒀고, 두 번째의 경우 주방 집기를 줄이고 홀 공간을 넓혀 테이블 개수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도면에서 홀에 배치되어 있던 음료 냉장고와 반찬 냉장고가 안으로 들어갔고 싱크대와 작업대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주방 집기 배치에 따라서 양쪽 주방 면적과 홀 면적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손님들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에 플랜테리어를 파티션처럼 사용해서 공간을 좀 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테이블 개수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 주방 기기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면 작업 단계에서 다양한 배치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 단계에서 수정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 뿐더러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경을 공사 중에 한다면 기존에 잡아놓은 큰 틀을 부수고 목공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공사업체하고 언쟁을 해봤자 우리는 고객이 요구한 대로 대략적인 주방 사이즈를 정해서 공사를 했을 뿐이지 책임이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안타깝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응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집기는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도 저희가 같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집기들의 전력 소비량에 따라서 메인선 교체나 증설, 배전판 교체 이런 전기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빵집에서 쓰는 데크 오븐이나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처럼 전력 소비량이 큰 집기를 여러 개 배치한다면 전기 증설을 해야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착공 전에 전력 소비량을 저희가 확인해서 전기공사 범위와 여부를 결정지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상담 시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집기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오픈 후에 매장으로 찾아와 주시는 손님은 물론 가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 사장님께서도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장님의 동선에 맞게 가장 일하기 편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집기 리스트를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